4절 조직화 기술입니다. 조직화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조직화라는 클라이언트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나아가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조직화는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일정 수의 주민을 선정하여서 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이 가운데 주민조직화는 지역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량의 상징이며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과 함께 전문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웃의 사회적 복리를 원하는 방향으로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서 모임을 만들고, 이 조직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조직화 기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는 개입 방법으로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화 기술의 내용입니다. 조직화는 지역 주민들을 세력하고 주민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조직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지역의 빈곤층을 대표로 하는 사회적 약자였으나 최근에는 중산층을 포함한 전 지역 주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화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가 다른 주민들과 동격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가하고 일반 생활자로서 자립을 피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조직화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사회 참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으며, 그들의 역량을 최대화하여서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및 해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조직화의 단계는 준비 단계, 계획화 단계, 조직화 단계, 지역활동 및 복지운동 단계, 평가 및 과제 전환 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조직화의 준비 단계입니다. 조직화의 준비 단계에서는 조직화의 준비 단계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와 직원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범주를 한정을 하여서 해당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탐색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획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관 내외의 자원 동원 방법과 계획화 학원, 조직화의 전력이 개괄적으로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화에 있어서 계획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의 계획화 단계에서는 주로 지역사회 및 주민욕구 사정, 지역사회의 자원 사정,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계획 등이 이루어집니다. 주민의 욕구에 대한 사정은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특정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의 욕구 조사를 들 수 있으며, 후자는 특정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층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계획은 조직화의 과정 및 과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지역사회의 문제 성격을 고려하여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조직화 단계입니다. 조직화 단계는 계획화 단계에서 설계되어진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모집을 하고 정서 강화형 소집단 구성 단계, 문제 해결형 소집단 구성 단계 등이 이루어집니다. 모집에서는 접촉이나 자원봉사자 모집, 이슈화, 홍보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정서 강화형 소집단 구성 단계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 중심으로 한 집단을 구성을 하여서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이나 동기화, 의식화 사업 등을 통해서 성원 간의 정서적 결속을 강화를 하고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형 소집단 구성 단계에서는 대표자 및 임원을 구성을 하는 조직 구조화, 지역의 대표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리더십 교육, 지역 대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계획 수정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조직화의 지역활동 및 복지운동 단계입니다. 지역활동 및 복지운동 단계는 조직화 단계에서의 개입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지역활동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주민 자치적으로 지역사회의 복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활동은 주민 역량 강화, 민주적인 합의 과정, 주민자치 활동 등이 포함이 됩니다. 복지운동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주민복리의 불합리성을 전체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힘을 규합하여 전개하는 주민운동을 의미를 합니다. 복지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 서비스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약자에 대한 옹호활동, 주민 계몽 활동 등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대활동이 필요합니다. 조직화의 평가 및 과제 전환 단계입니다. 평가 및 과제 전환 단계는 지역사회 조직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 종결과 관련한 제반 과정입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조직 사업의 성과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양적 및 질적 방법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제 전환 단계는 사업의 종료나 새로운 사업의 전환이나 조직의 역량 강화 등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의 종료는 문제 해결,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과제 전환 절차는 새로운 과제 찾기와 실현 가능성 검토, 그리고 새로운 과제 선정 및 기획 등이 포함이 됩니다. 조직의 역량 강화는 독립된 조직 운영을 의미를 하며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기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5절 옹호 대변 기술입니다. 자, 베크는 옹호 대변 기술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기술로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베크는 옹호란 타인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표하거나 방어하는 행위로 정의를 하며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옹호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옹호자란 남의 명분을 호소하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옹호란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할 능력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한된 사회적 단위에 대해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을 통해서 정치조직이나 경제조직의 권력에 대항을 하여서 활동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가 됩니다. 옹호 대변의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는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서 다양한 수준에서 옹호 대변 활동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옹호 대변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옹호 대변 기술은 대변을 하는 기술은 개인이나 체계나 사례나 계층과 같이 클라이언트 혹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사적 어려움을 공적인 이슈로 혹은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변형을 시키는 역할입니다. 둘째, 옹호를 하거나 대변하는 기술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셋째, 옹호하는 것이나 대변하는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의 보장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넷째, 옹호나 대변 기술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기술로서 다양한 수준의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옹호하는 것이나 대변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이익 혹은 권리를 위해서 대변하거나 방어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을 합니다. 직접적 서비스 실천에서 옹호는 종종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그리고 대변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를 대변하는 자기 옹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대변 기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옹호나 대변 기술은 합리적인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옹호나 대변 기술은 팀워크에 의존을 합니다. 개별적인 옹호 활동이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집단적인 옹호 활동은 동원이 가능한 자원이나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셋째, 옹호나 대변 기술은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옹호 활동의 상대가 되는 기득권을 가진 조직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타협적이거나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를 해야 합니다. 옹호나 대변 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옹호나 대변 기술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환경 및 개인에 대한 옹호 대변 기술 활동을 수행할 때 계획 수준에 상관없이 미시적, 거시적 실천 기술 모두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차원의 옹호 대변 활동은 밀접하게 관련될 때 더 효과적인 옹호 대변 활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 미시적인 차원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미시적 차원의 옹호 대변 기술은 사례 옹호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자원 그리고 가격을 지니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주로 미시적 차원의 사례 옹호는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 옹호 대변에 초점을 둡니다. 거시적인 차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거시적 차원의 옹호 대변은 계층 혹은 명분 옹호로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통하여 환경을 바꾸기 위한 개입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옹호 대변 기술의 유형입니다. 폴케스는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까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이 되는 옹호 대변 기술의 유형에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 190페이지입니다. 표 7-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옹호입니다. 자기옹호의 개념은 클라이언트 개인 및 집단이 스스로 자신을 옹호하는 활동이며 때로는 자조 집단 및 지지 집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옹호의 사회복지사의 기술입니다. 행정적 및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회의실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공급을 하고 격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옹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을 옹호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가족을 대신하여서 옹호하는 활동입니다. 개인 및 가족의 욕구 파악이나 그리고 사정 기술입니다. 그리고 집단 옹호로는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들로 구성이 된 집단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옹호 활동입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옹호입니다. 소외된 혹은 공동의 문제를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옹호 활동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옹호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옹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기술로는 주민을 모으고 조직하려는 기술, 그리고 일일 캠프 개최, 건강달리기나 모임 활용입니다. 그리고 정치 또는 정책적인 옹호입니다. 사회 정의와 복지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입법 영역이나 행정 영역,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는 옹호 활동입니다.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안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로비, 그리고 기술, 그리고 사법 과정에서 정인으로 나서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체계 변환적인 옹호입니다. 근본적인 제도상의 변화를 위해서 구성원인 시민들과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옹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이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 등입니다. 캠페인 기술이나 조직화 기술이나 미디어 활용 기술 등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역량 강화는 능력을 가지는 것,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볼 때 인파워먼트는 개개인에게 조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는 강화 과정을 말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힘을 부여하는 실천을 의미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은
지역사회의 강점을 세우고 지역사회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유용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헌신, 자원, 기술 등을 규합하는 복합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강화는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지지할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의 문제의 명확화, 욕구조사, 전략 실행 및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목표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역량 강화 개입 수준입니다. 제목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역량 강화 접근에 대해서 개인이나 조직, 지역의 분석 단위로 구분하여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개입은 개입 수준의 참여와 변화에 치중하여 왔으나 개인의 연합체인 조직 수준에서 역량 강화가 전개가 될 때 지역사회 복지는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째, 개인의 사회의 개인적인 차원의 역량 강화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둘째, 조직적인 자원의 역량 강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역량 강화를 만들어내고 조직의 효과성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조직의 노력을 의미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차원의 역량 강화는 정부와 다른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집합적인 행동과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을 포괄합니다. 여러분들,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제가 하기 위해서 잠시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이 된 제도입니다.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 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 편성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1996년 국제연합에서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이 될 만큼 모범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운동이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였습니다. 이후에 울산광역시 동구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대가 되었고 2011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과 결성 및 성과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가 되어서 기존의 공청회나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책을 마련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은 제가 7장 역량 강화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기술 7강의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